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이번 여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많이 더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우리 부산이 뭐 출산율이 점점 증가하고 인구 뭐 아직 증가 추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가 우리 지난해부터 계속 들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출산율 증가에 있어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합법적인 출산율 증가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 가정에서 그 출산율이 증가하는가 하고 그 이외에 어떤 뭐 비정상적인 어떤 출산들하고 사이에 어떤 뭐 통계나 뭐 이런 거 그 파악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출생 통계에서는 네. 그런 사항까지는 나오질 않고 예를 네네. 들어서 저희들은 네. 이제 통계청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달에는 몇 명이 우리 부산에 전국 몇 명이고 우리 부산은 몇 명이었는데 이달에는 몇 명이다. 그래 증가했다 감소했다 해서 이제 1년간 잠정 통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공식적인 통계는 그 2월 8월 예, 8월에 발표는 합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뭐 합법적이다 말하자면 이제 의원님 말씀은 결혼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미혼모나 이런 가정이 출생을 네네. 했느냐 그 말씀이신 네네. 것 같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현재 통계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부산시에서 이제 미혼모 시설이 2개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출생한 아동들의 애들에 대해서는 뭐 시설에서 양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양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추산을 하게 되면 예. 역추산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네. 뭐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네. 통계까지 사실 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 예, 하더라도 미혼모 네. 시설에서 그 달에 몇 명이 출생했다 정도는 네. 파악은 가능합니다. 그 정도 파악은 가능하다. 예,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출산율도 증가를 했지만 예. 또 저도 역시 통계청 자료를 참고로 했는데 보니까 지난 2, 3년간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그 혼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예. 그 출산을 하는 율도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08년에는 146명이었는데 지금 10년에는 182명. 예, 2, 3년 사이에 지금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출산율 증가를 뭐 이렇게 정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어떤 면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어떤 사회문화적인, 성문화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걸로 인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부분들도 미리 대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사후 조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청소년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의원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또 제가 미혼 모자 시설까지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네. 가령 매월 미혼 모자 시설에서 몇 명이 출생했는가 이런 것까지는 현황 파악이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지난해에는 매월 몇 명이 출생을 했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추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실제 미혼 그 이제 시설에 입소를 해서 출생하는 애들은 또 그렇게 해서 뭐 보호 내지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가정에서도 또 미혼모가 발생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사회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정말 떳떳하게 자녀도 양육을 하면서 양육에 따른 지원도 받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네, 청소년 한부모 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한부모들이 네. 상담을 통하고 지원을 받고 또 생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 돼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령 미혼 청소년들이 얼마나 출생을 했는가 이런 현황까지는 파악이 못 됐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양적인 파악이 돼야 우리가 어떤 사업의 총량도 결정을 하고 예산도 맞습니다. 결정을 예. 하고 그리고 사실 미혼 모부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치?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상적인 어떤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파악도 하고 예방도 하고 또 그 어떤 그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청소년 19세 청소년 미만이 예, 예. 지금 초산율이 너무 늘어나고 예, 예.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도 3명이나 출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 있는 통계입니다. 그렇죠? 예. 드러나 있지 않은 통계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도 제가 그 질문을 드렸지만 6월 10일 우리가 드디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7월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 장애아동 장애아동 전담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금 16개 부산에 있는데 각 구군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11개 구군에만 지금 있거든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네네. 예. 예. 16개 구군에 있는데 없는 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합 전에 말씀하신 네네.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네.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아, 파악을 네네.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전혀 가령 통합해서 교육을 가는데 아니면 네. 또 전담 시설인데 근데 사상구 같은 경우 전담 시설이 없어서 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장애 아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보육시설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마침 사상구에서도 그런 네. 시설을 설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장애아 전담시설이 사상구에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장애아 6세 미만 등록장애아만 7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전담시설이 없어서 다른 구로 가고 있고 아니면은 집에 그냥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동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래구도 지금 6세 미만 등록장애 아동이 4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전담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08명이 되는데 지금 그 정원은 32명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 정원 32명을 빼고 나면은 80명 정도는 갈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70명 정도는 갈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전담 시설이 없는 데는 우선 통합 시설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네. 근데 특히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전담 시설과 통합 시설도 전혀 없어서 무슨 통합 시설이라도 운영을 하도록 권장을 했고 이제 그 전담 시설의 신설은 이제 보건복지와 또 서로 업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16개소의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이 34개소가 있습니다만 전담과 통합이 전혀 없는 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상구이기 때문에 사상구는 이제 통합을 우선 먼저 추진을 하고 전담시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증일수록 시설에 못 가고 집에 방치되어 있고 네. 또 중증일수록 전담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중증장애 아동들을 위해서는 전담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13년부터 성인지적인 예산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중앙정부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예. 지방정부는 2013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아요. 예. 예. 요거 지방자치단체가 요거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각 부서 간에 뭐 특별한 교육이랄까 준비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왜냐면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성인지적 관점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성주류화라든가 이런 어떤 용어나 개념에 익숙해 있지만 그 다른 어떤 실국들, 다른 부서들의 어떤 그 사업들 속에서 이런 개념을 끌어내고 또는 어떤 양적인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뭔가 이렇게 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교육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실제 지금 네. 뭐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네. 우리 시가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간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관련 뭐 정책을 평가를 할 때 언제나 최우수 내지 우수의 평가를 받아서 그동안에 또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시행에 앞서서 여성가족개발원에 내년도 연구과제로 했어요. 내년도 연구과제로 아니 그래 내년 때 뭐를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과제 하는 거지? 예, 지난번 여성가족 개발원 그 업무 보고 들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실제 실국들의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로 여성가족 개발원이 내는 어떤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랄까 매뉴얼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성인지적 예산 결산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는 뭐 사회적인 홍보도 되고 인식도 개선되었다라고 봅니다만은 그 실질적인 지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시행하기 전에 따른 그 이제 연구 과제를 또 연구하기로 했는데 우선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그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도 사실은 정립하기가 어렵는데 용어 정립에서부터 성인지 예산 편성에 따른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인재개발원에 이런 과목으로 해서 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또 이 담당자들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의 내용 속에 정말 실무 지침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부분 또 어떤 양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타 시도에서는 그거 벌써 그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강원도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실무적인 가령 뭐 지침이나 서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우리가 중앙정부가 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참고로 하자면은 중앙정부가 10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08년도에 그 성인지 예산 컨설팅 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필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 어떤 그 자문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그 여성정책관실이 중심이 돼서 성인지 예산 컨설팅 팀을 조직한다라든지 이제 14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13년 회기년도 같으면 12년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내년도 예산에 이제 이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 기왕에 우리가 시작되는 성인지적 예산결산 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여성가족개발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